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진입니다. 벌써 이제 9주차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료 구조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자료 구조 살펴보면서 이 자료 구조랑 가장 많이 프로그래밍에서 근간으로 쓰이는 이제 뭐 과목, 이제 학문이 알고리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도 짧게 개괄적으로 자료 구조를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 알고리즘도 이제 백동 교수님께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시는 과목인데요. 저희는 한 주 동안 약 1시간 분량 넘겠죠? 시간 분량은 좀 넘는데 1시간 좀 넘는 분량으로 한 학기를 커버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네,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프로그래밍이고 미디어학과 학생이라면 알고리즘을 알아야 우리가 컴퓨터 과학이랑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한것 같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의 개요 살펴보고요. 여기서 알고리즘이 뭔지,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란 게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명세서라고 볼 수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들을 얼만큼 이제 복잡한지 이런 걸 분석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료 구조도 다양했던 것처럼 각각의 자료 구조에서 함께 쓰이는 알고리즘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렬 알고리즘, 그다음에 검색 알고리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먼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의 개요고요. 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라면 끓이는 걸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알고리즘 개념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이 라면 끓이는 걸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 정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서 결과를 출력해내는 과정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설명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요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보시면은 알고리즘이 뭔지 또 설명을 해주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정렬 알고리즘이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을 듣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유튜브로 가셔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면 끓이는 거를 알고리즘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면 스텝 1, 네, 당연히 냄비에 물을 넣는다. 스텝 2, 물을 끓인다. 네, 물이 빠글빠글 할 때까지 끓여야 되고요. 물이 끓으면, 네, 스텝 3번, 이제 물이 끓으면 라면과 스프를 넣고 4분간 더 끓인다. 그리고 스텝 4, 3분이 지난 시점, 4분 더 끓였지만 4분간 끓이지만 중간에 3분이 지난 시점에서 달걀과 파를 넣는다. 그리고 총 4분이 지나면 불을 끈다. 라면을 그릇에 담고 먹는다. 이런 식으로 라면 끓이는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레시피죠. 레시피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입력은 뭐였죠? 뭐 입력은 뭐 이제 라면일 테고요. 라면 봉지겠죠. 그래서 출력은 끓인 라면일 텐데 이거를 여기서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몇 단계 지금 한 6단계에 걸쳐서 서술 기술을 했고요. 이 기술된 거를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쓰는 거를 자연어로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한글말일 수도 있고 뭐 영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표현된 알고리즘을 이제 자연어로 표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연어로 표현된 알고리즘의 장점은 아무래도 사람한테 친숙한 언어죠. 그래서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데도 사실 어렵지 않겠죠.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 언어가 우리가 어떻죠?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명확하지 않다면 서로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어로 표현이 되었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어로 표현한 알고리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입니다. 뭐 시작, 끝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의 처음과 끝을 알려주고요. 각 줄을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쓰는 문장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A에 4를 대입한다. 그러면 어떤 A라는 변수에 4가 들어가겠죠?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에 2를 대입한다. 라고 하면 B에 당연히 2가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한 값을 C에 넣는다. 하면 이걸 더하면 6이겠죠? 그래서 C를 출력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프린트 같은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린트 함수 같은 걸 써가지고 컴퓨터 콘솔에 이제 6이라고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4와 2를 더해서 6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자연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연어로는 이렇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순서도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순서도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기호와 어떤 선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처리 과정을 표현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순서도의 이 도형마다 어느 정도 정해진 스탠다드,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네,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전체적인 구조 흐름을 파악하는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아까 글로 썼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죠. 도형이랑 좀 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는 그림도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져서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 중간에 분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뭐 B에 2를 대입하는 경우, B에 4를 대입하는 경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가 나눠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 나눠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분기가 많아지고 반복 구조가 생기면서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면 순서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사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인데요. 의사 코드란 건 뭐냐면 영어로 슈도 코드라고 해요. 슈도 코드. 슈도 코드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이 생긴 거예요. 언어 같이 생겼지만 실제 프로그래밍 어떤 특정 문법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의사 코드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와 비슷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하지만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의사 코드로 앞서 4와 2를 더해서 6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슈도 코드로 표현을 한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스타트, 엔드로 역시 알고리즘을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요. A는 4, B는 2, C는 A와 B를 더한다. 그래서 C를 프린트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보다 명쾌하죠. 말로 하는 것들보다는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수적으로 쓰여 있는 거니까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특정 문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 C 언어다라고 하면은 뭐 int a는 4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쵸? 만약 파이썬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print라는 걸 그냥 print C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print n이 빠졌네요. print C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만약에 어, C 언어다 그러면 print F라고 뭐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print F 뭐 %d 에서 C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어떤 프로그래밍 특정 랭귀지를 따르진 않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하게 써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걸 의사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코드란 건 어떤 특정 문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형태로 작성됐지만 네, 특정되진 않은 그런 코드를 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명확하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예 그냥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서 나왔던 거는 앞서 여기서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썬으로 이제 바로 대입이 가능하지만 요것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파이썬 문법하고 완전 똑같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프로그래밍 본인의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때 좋겠죠? 그쵸? 재사용할 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라이브러리로 배포할 때도 역시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아예 알고리즘 작성을 해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 단점은 뭘까요? 특정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네, 그런 단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의 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설계에서 우리 알아볼 거는 어떤 구조로 알고리즘들이 이제 구현이 되는지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더해가지고 6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뭐 4 더하기 2라고 4 더하기 2로 해서 6을 출력할 수도 있지만, 뭐 10 더하기 뭐 2 더하기 2 빼기 4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6을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보통 알고리즘을 설계한다고 하는 건 같은 문제와 어떤 고를 달성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알고리즘을 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구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요. 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네,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순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령을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하는 구조예요. 그럼 순서대로 그리면 어떨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화살표, 화살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결과물, 리저트가 나오는 그냥 이런 순차적인 구조를 이제 순차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선택 구조는 중간에 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명령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들어가서 우리가 if문 많이 쓰잖아요. 네, if문 같은 분기를 이용해서 분기에서 이제 나오는 예, 아니요 두 가지 분기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하는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 구조 같은 게 있는데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해야 할 때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 달성할 때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뭐 for문이나 while문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처리되는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반복 구조 형태로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고리즘의 조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번 절은 마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가 성립을 하려면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는 5가지 정도의 조건을 지켜줘야 이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력이 명확해야겠죠. 그래서 입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자료가 0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입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0개인 겁니다. 반면에 출력은 당연히 하나 이상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실행되면 결과값이 1개 이상 나와야 된다. 또는 액션이 1개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한성. 네, 유한성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이 반드시 종료되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반복 구조 같은 데서 살펴볼까요, 다시? 여기 반복 구조 같은 데서 조건에 안 걸려가지고 계속 여기서 뺑뺑 돈다면 알고리즘이 끝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이 반드시 종료해야 된다는 유한성의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확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의 명령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뭐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은 이제 알고리즘의 모든 명령은 실행 가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에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어 자체에. 그래서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 네, 그래서 크게 5가지: 입력, 출력, 유한성, 명확성,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 이 5가지를 지켜야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알고리즘의 개요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고리즘 복잡도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